지금부터 엔드노트 21 활용 어드밴스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의 목차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 말에 엔드노트 베이직 교육에도 대부분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엔드노트 베이직 교육에서 전반적으로 엔드노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엔드노트는 다 활용을 하실 줄 안다는 가정하에 엔드노트에서도 그 레퍼런스 스타일을 편집하는 방법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스타일 편집입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전에 엔드노트를 우리가 활용하는 주요 목적은 바로 논문의 인용과 참고 문헌 부분을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엔드노트를 사용하는 데는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엔드노트를 작성하는 단계와 베이직 교육을 혹시 놓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채팅방을 통해서 베이직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주요한 단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를 활용해서 인용과 참고 문헌을 작성하기 위한 단계는 첫 번째는 라이브러리를 생성해서 원하는 레퍼런스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라이브러리의 이 레퍼런스 정보뿐만 아니라 투고할 저널의 아웃풋 스타일, 레퍼런스 스타일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엔드노트에서는 레퍼런스 출력 스타일을 아웃풋 스타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웃풋 스타일 또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위치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아니죠. 선생님들이 논문 작성하는 위치는 워드이기 때문에 밑작업을 라이브러리에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워드에서 아웃풋 스타일을 한 번 더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워드에 인용 문헌을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두고 Insert Citation 버튼을 활용하면 인용 문헌이 삽입되는 동시에 참고 문헌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퍼런스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은 바로 이 아웃풋 스타일인데요. 아웃풋 스타일의 개념부터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웃풋 스타일은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본문 내 인용 형식 그리고 참고 문헌의 출력 스타일을 엔드노트에서는 아웃풋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학 분야의 대표 아웃풋 스타일로는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밴쿠버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학 분야에서 밴쿠버 스타일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이고 명칭이 서로 상이하게 불리고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양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담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왜 밴쿠버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주요 그 의학 학술지 편집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학술지의 그 양식을 제안하고 만든 곳이 캐나다 밴쿠버라고 해요. 그래서 밴쿠버 스타일이 의학 분야의 대표 아웃풋 스타일 명칭으로 불리우게 되고요. 이 밴쿠버 스타일의 특징은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인용된 문헌의 순서대로 번호를 매깁니다. 그리고 인용한 문장의 이 구두점 앞에 이 번호를 기입하여서 활용하는 것이 밴쿠버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타일의 장점은 공간을 최대한 아껴 쓰는 것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의 의학 학술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웃풋 스타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스타일도 이 밴쿠버 스타일을 기반으로 조금 변형된 스타일인데요. 플러스 원이라는 저널의 아웃풋 스타일을 확인해보고 편집해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표는
작년에 인제의대에서 가장 투고를 많이 한 탑10 저널 리스트입니다. 혹시 지금 교수님들께서 투고 저널, 타켓 저널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중이시라면 이 저널 리스트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플러스 원 아웃풋 스타일을 엔드노트에서 저장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드노트에서 아웃풋 스타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드노트 자체에 이 아웃풋 스타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직접 라이브러리에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엔드노트 자체에 없다면 엔드노트 스타일을 제공하는 곳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별도로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선택하는 방법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이미 이 엔드노트 자체에서 한 500여 종의 아웃풋 스타일을 직접 검색하고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직접 라이브러리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레퍼런스 정보를 수집하면 볼 수 있는 기본 화면이죠. 여기서 라이브러리에 이 툴의 아웃풋 스타일로 가셔도 되는데 조금 더 검색이 용이한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레퍼런스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이 우측에 레퍼런스 정보들이 있고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레퍼런스 제 마우스도 잘 보이시죠? 레퍼런스 정보들이 있고 이 서머리 정보 아래 보시면 프리뷰 탭이 있습니다. 이 프리뷰 탭이 무엇이냐면 아웃풋 스타일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스타일대로 잘 출력이 되는지 미리 보기 하는 화면입니다. 우측 하단에 이 스타일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요. 네, 스타일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엔드노트에서 제공하는 스타일이 목록에 나열되어 있고 이 목록 위에 보시면 Select Another Style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Select 할 수 있는 메뉴를 클릭해서 보시면 저는 지금 엔드노트 최상위 버전이 아니에요. 21 초창기 버전이기 때문에 499개의 아웃풋 스타일을 볼 수 있다. 검색할 수 있다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 아마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신 선생님들은 한 500개 넘게 아웃풋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부분은 스타일을 검색하는 겁니다. 스타일이 500여 개가 쭉 있는데 스타일 그 브라우징을 하시다 보면 풀네임 저널의 풀네임이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아웃풋 스타일 검색을 하실 때는 알고 투고할 저널에 스페시픽한 단어만 검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 플러스 원을 찾아볼 건데 플러스 원을 모두 검색하면 결과가 없다고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이 검색 결과가 내가 투구하고자 하는 플러스 원 저널의 레퍼런스 스타일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아래 코멘트를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내가 투구하고자 하는 저널의 스타일과 동일한지 확인하실 때는 이 코멘트 부분 보이시죠? 지금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 코멘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코멘트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 블로그에서 창구에서 이 스타일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블로그 URL로 가보면 플러스 출판사에서 제공한 플러스 원 저널 관련 스타일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드노트에서 스타일 검색하시고요. 얘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레퍼런스 스타일이 맞는지 그 저널이 맞는지 확인은 커멘트 부분에 URL이나 커멘트 부분에 뿌려진 정보로 더블 체크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엔드노트에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추즈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내 라이브러리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 파일에서 인용 부분과 레퍼런스를 생성할 때 스타일 부분에 플러스를 지정해 주시고 작업을 하면 본문 내 인용과 레퍼런스 출력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스타일 메뉴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없는 경우에는 엔드노트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사이트 혹은 의학도서관으로 요청하셔서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아웃풋 스타일이 없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엔드노트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아웃풋 스타일 웹사이트로 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의학도서관 담당자에게 그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의 가이드라인 있으시죠? 그 가이드라인과 최신 논문 한 두세 편만 보내주시면 도서관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제공받은 스타일을 방금 보여드렸듯이 제공받은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듯이 셀렉트 스타일을 해서 추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셀렉트 어너더 스타일에 원하는 메뉴가 없을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직접 가셔도 되지만 엔드노트 자체에 웹사이트 연결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업 부분에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세 번째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캡처 화면에서 봤던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을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7,527개의 저널 스타일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엔드노트에 저장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저널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사이언티픽 리포츠라는 저널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쭉 검색 결과를 봤더니 5번째 네이처 출판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저널의 아웃풋 스타일이 저널 네임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이 아웃풋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크롬이든 엣지든 인터넷 창의 우측 상단에 이렇게 ENS라는 확장자의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됩니다. ENS라는 확장자의 파일이 바로 엔드노트의 아웃풋 스타일 파일이거든요. 얘를 열기 해주겠습니다. 이 아웃풋 스타일 파일을 열기 해서 새로운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 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저장 메뉴가 Save As밖에 없습니다. Save As를 클릭해서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검색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널명 뒤에 저장한 날짜를 붙여주시면 나중에 검색할 때 용이합니다. 세이브해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저널의 아웃풋 스타일을 사이언티픽 리포츠라는 저널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Select Another Style로 가서 방금 저장한 오늘 날짜의 스타일을 찾아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저널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얘를 추즈해 주시면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의 스타일로 바뀌는 것을 미리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웃풋 스타일을 라이브러리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장을 하실 때 기본적인 아웃풋 스타일의 저장 위치는 내 문서에 엔드노트 스타일에 있습니다.
내 문서의 엔드노트 스타일은 사실 임시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뭐 새로 만들든 뭐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작업을 하든 내 지금 데스크탑에서 영구적으로 이 스타일을 보관하시는 위치는 이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의 엔드노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저장한 아웃풋 스타일들은 내 문서에서 C 드라이브 이 위치로 한번 바꿔주시면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한 아웃풋 스타일을 바로 적용해서 논문을 작성하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원을 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원 스타일을 엔드노트 자체에 있었던 플러스 원 아웃풋 스타일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저자명이 나오고 논문명, 그리고 저널명, 출판 연도, 권호, 페이지, DOI 정보와 펀메드 PMID가 출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더블 체크하셔야 되는 두 가지가 투고 규정과 최신 출판 논문의 레퍼런스입니다. 플러스 원의 최신 출판 논문을 확인해 보면 레퍼런스 정보의 저자명 뒤에 저널 정보가 오고 출판 연도, 권호, 페이지 정보가 오는 건 똑같은데 DOI 정보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PMID가 엔드노트의 플러스 스타일처럼 펀메드 PMID 콜론이 아니고 그냥 대문자 PMID 콜론 뒤에 숫자만 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출판 논문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웃풋 스타일을 적용하시기 전에 이 편집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최신 투고 규정과 가장 최근 후 4~5편 이상의 논문 사례가 논문 사례를 확인해서 그 학술지, 현재 그 최신 학술지에 최신 통일 규칙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편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정과 사례가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근 출간 논문의 레퍼런스 사례 형식이 모두 공통되면 투고 규정보다 사례를 우선 적용하는데 이 사례가 상이한 경우에는 투고 규정을 우선 적용해서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원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사례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원의 투고 규정을 확인해 보면 이 지금 URL로 가시면 플러스 원의 투고 규정을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역된 캡처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면 참고문헌 목록의 포함 제외에 대한 기준이 나타나 있고 요거는 사실 아웃풋 스타일에 적용하는 내용은 아니죠.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본문 내 인용 형식이 각 가로 안에 숫자를 넣는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자 표기는 7명 이상일 때 6명까지만 표기하고 애덜 처리를 한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잘 캐치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저널명의 경우에는 약어로 쓰는데 NCBI 즉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약어를 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NLM 형식을 쓴다라고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투고 규정의 예시를 보면 저자명, 논문명 뒤에 저널 정보가 나오고 출판연도, 페이지 정보 혹은 출판연도, 출판일자, 호, 페이지 정보, DOI 정보 정도가 나오는 것을 샘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신 아까 보여드렸던 출판 논문에 있었던 DOI 정보는 URL 형식으로 기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올바른 사례였는지 확인해 보면 명확하게 DOI 정보는 URL 형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DOI는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EPUB 같은 경우에는 DOI 정보로 대체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논문 정보를 DOI로 대체를 할 수 있으나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소문자 DOI 콜론 뒤에 DOI 정보를 붙여주는 형태로 써야 된다고 규정에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최근 논문을 조금 더 몇 개 더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 출판 논문 이외의 대부분의 논문은 규정에 따라서 DOI 정보 없이 출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1 아웃풋 스타일을 사용하실 때 투고 규정을 따라서 내가 이 아웃풋 스타일을 편집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 저자명은 6명 이후에 애덜 처리를 했는데 뭐 저널명이 이렇게 이탈릭체로 누워 있다거나 페이지 정보를 규정에는 풀로 적으라 했는데 이렇게 축약되어 있거나 이런 조금 세부적인 부분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출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자가 논문을 쓸 때는 이렇게 출판됐는데 나도 그냥 마음대로 아웃풋 스타일 적용하면 안 될까?가 아니라 아웃풋 스타일은 리뷰어에 대한 기본 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있는 영역에서는 투고 규정과 최신 논문을 확인해서 정확한 아웃풋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을 아웃풋 스타일 편집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구 규정을 따라야겠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캐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에서 편집할 수 있는 항목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편집할 수 있는지 좀 정리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일단 페이지 생략 형식은 풀페이지로 표기를 한다라는 거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널 네임의 형식은 약어로 표시를 하는데 NLM 약어로 표시를 한다라는 것을 규정과 최신 출판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내 출력 형식은 이와 같이 출력을 하고 인용 순서는 투고 규정을 대부분 따르나 지금 제가 PMID를 추가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PMID가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PMID가 그 투고 규정에는 지금 이렇게 샘플에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최신 출간 논문에는 PMID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PMID를 넣어서 아웃풋 스타일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DOI 정보 또한 투고 규정에서 옵션처럼 기재가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이 NLM을 기준으로 NLM 저널 양식에는 DOI 정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DOI는 EPUB 논문에도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필수 정보는 아니지만 DOI 정보도 아웃풋 스타일에 있으면 넣는 걸로 편집을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아웃풋 스타일 +1의 아웃풋 스타일을 편집하는 위치는 바로 라이브러리의 툴 메뉴에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의 툴 메뉴에 가시면 아웃풋 스타일 메뉴가 있고요. 아웃풋 스타일의 메뉴를 보면 우리가 이미 아웃풋 스타일을 플러스로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에디트 플러스 할 수 있는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바로 이 에디트 플러스에서 아웃풋 스타일을 편집하는 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아웃풋 스타일을 편집하시는 거고요. 새롭게 이렇게 생성된 플러스 아웃풋 스타일 편집 창에서 공통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웃풋 스타일을 공통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일반 설정에 보면 페이지 넘버와 저널 넘버를 편집할 수 있고요. 바로 이 사이테이션즈의 템플릿 부분이 본문 내 인용 형식을 결정하는,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블리오그래피의 이 템플릿 부분이 참고 문헌의 형태를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author list나 author name에서 또 우리가 저자 관련 정보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페이지 넘버라든지 저널 네임, 사이테이션의 템플릿, 비블리오그래피의 템플릿과 author 정보들, 여기서 주요 저널의 정보들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편집하시면, 간단하게 아웃풋 스타일을 편집하셔야 될 때는 충분히 선생님들이 직접 편집하고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서 라이브러리가 보여지고 있고요. 라이브러리의 레퍼런스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고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아웃풋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는 거죠. 제가 플러스 이 저널의 아웃풋 스타일을 편집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편집 위치는 툴의 아웃풋 스타일의 에디트 플러스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NLM을 선택을 해 놓으면 툴의 아웃풋 스타일 편집 메뉴도 NLM을 에디트할 수 있는 메뉴로 바뀌시는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편집하실 아웃풋 스타일부터 먼저 지정을 해 두시고 툴 메뉴로 오시면 됩니다. 에디트 플러스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새로운 아웃풋 스타일 편집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 페이지 넘버입니다. 이 공통사항 메뉴에서 페이지 넘버를 보시면 지금 플러스 아웃풋 스타일은 뒤에가 생략되도록 페이지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제가 이 화면을 다시 보면 페이지가 풀 페이지로 표기되어야 되는 것을 투고 규정에서 확인을 했고, 이 부분을 편집해 주셔야 돼요. 방법은 페이지에 풀 페이지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 넘버스라는 메뉴에서 투고 규정 혹은 최신 발간 논문을 확인해 보시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페이지 출력 형식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널 네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저널 네임에서는 저널의 약어 혹은 풀네임 형식으로 출력 형태를 정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이 지금 보시면 풀네임으로 저널명을 표기를 하거나 1번 약어, 2번 약어, 3번 약어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약어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1번 약어가 ISO 약어입니다. 2번 약어가 NLM 형식의 약어입니다. 1번, 2번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 투고 규정에 있는 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플러스 지금 아웃풋 스타일이 기본적으로는 1번 약어, ISO 약어로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규정을 확인했을 때는 NLM 약어 형식으로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2번 약어 형태로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3번 약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뭔가 3번 약어에 정리를 해 두신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저널명, 레퍼런스의 정보 저널명에 있는 그대로 출력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요 두 가지 옵션은 보이십니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시고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저널 네임을 풀로 쓰는지, ISO 통일 양식을 쓰는지, NLM을 쓰는지 요 세 개만 확인하셔서 규정에 있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보고 저널 네임 보셨다면 이제 사이테이션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이 사이테이션이 본문 내 인용 출력 양식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사이테이션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의학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이 템플릿만 사실 보셔도 그 굵직한 부분은 수정은 하실 수 있으세요. 이 템플릿에 보면 지금 +1의 아웃풋 스타일은 본문 내 출력 그 번호를 각가로 안에 넣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보신 출력 스타일이 둥근 가로 안에 있다 하실 때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위첨자로 있다 하실 때는 비블리오그래피 넘버 요거 그대로 두시고 위에 위첨자 형식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문 내 출력 양식 사이테이션 템플릿에서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1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대로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참고 문헌의 출력 형태입니다. 참고 문헌의 출력 형태인데 여기서 오늘 지금 시연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레퍼런스 타입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참고 문헌에 저널 아티클만 썼다는 가정하에 저널 아티클을 편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퍼런스 타입을 잘 보시고 저널 아티클 부분의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1 아웃풋 스타일이 미리 보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아웃풋 스타일 창에 이러한 항목과 구두점들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면밀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은 저자가 먼저 나오고요. 저자는 마침표 처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십니까? 중간점은 저자와 논문명 사이에 스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저자와 제목 사이에 빈칸이 한번 존재하고요. 제목 뒤에 마침표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저널명, 출판 연도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권호 정보, 페이지 정보까지 투구 규정과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요. 바로 이 버티컬 바를 편집하시면서 삭제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버티컬 바의 의미는 만약에 이슈 정보가 없을 때 페이지 정보를 이 괄호 안에 넣지 않도록 방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볼륨, 이슈, 페이지 각각 구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버티컬 바를 임의로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정보까지는 그대로 두시고요. 페이지 정보 다음에 빈칸하고 입법 데이트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플러스에 프리뷰에 보셔도 지금 보시면 입법 부분이 출력이 됩니다. 어떠한 +1의 투구 규정이나 출간 논문에는 입법 일자를 표기한다,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플러스 부분에 저널 아티클 부분에 입법 부분은 지워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페이지까지 항목이 마침표로 끝이 나거든요. 입법 항목은 이 중간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간점과 입법 항목이 끝나는 마침표까지 과감하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우고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편집한 아웃풋 스타일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카피로 저장하시기보다는 저는 풀네임으로 그리고
오늘 편집 날짜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의 Another 스타일로 가서 제가 지금 편집한 스타일로 미리 보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추즈에서 미리 보기 하면 EPUB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 작지만 잘 이렇게 눈에 크게 뜨고 봐주시면 EPUB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PMID 정보를 엔드노트 플러스 1에서는 펀메드 PMID 콜론으로 했지만 실제 출간된 논문을 보면 그냥 소문자 PMID 뒤에 숫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편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편집한 부분의 스타일을 다시 불러오게 하는 방법은 똑같은 위치에서 스타일 명만 바꿔준 이 스타일을 에디트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리뷰를 잘 보기 위해서 비블리오그래피의 템플릿으로 오셔서 저널 아티클 부분에 이제 DOI 정보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 지금 보시면 왼쪽 콤마 보이십니까? DOI 앞에 왼쪽 콤마를 보면 DOI 왼쪽 콤마, DOI 콜론 왼쪽 콤마로 마침표가 마치게 됩니다. 이 DO의 의미는 콤마 사이에 내가 작성한 이 DOI 콜론을 그대로 출력한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DOI 정보는 별도의 URL로 표기하지 않고 DOI로 표기한다에 잘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의미를 그대로 펀메드 PMI 쪽에 보면 왼쪽 콤마 사이에 펀메드 빈칸 PMID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소문자 PMID 콜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이브 해보면 보시면 소문자 PMID 숫자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얻으실 수 있는 정보는요. PMID 자체가 레퍼런스에 액세션 넘버 정보에 있어야 불러오는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레퍼런스 각각의 정보에 만약에 PMID가 이 액세션 넘버에 없고 다른 아티클 넘버 이런 데 있으면 PMID가 나타나지 않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아웃풋 스타일 편집 화면을 보시고 이 PMID가 어디에 어느 항목에 있는지 잘 매칭해서 정보를 넣어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PMID가 있고 PMCID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해석해 보면 PMCID가 이렇게 길게 펀메드 센트럴 PMCID 콜론으로 표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PMID가 있는 논문이 있고 PMCID만 있는 논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MCID 부분을 PMID처럼 이렇게 소문자로 통일시켜주면 보다 깔끔한 아웃풋 스타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1 출력 스타일을 편집하고
편집하고 프리뷰하실 수 있으세요. 방금 바꿨던 그 PMC 아이디가 있는 정보를 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왜 PMC 아이디 뒤에 PMC가 또 붙는지 확인을 해보면 에디트 정보에 가시면 PMC 아이디 이 자체 레퍼런스에 PMC가 붙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럴 경우에는 앞에 이니셜을 지우고 세이브한 상태에서 서머리하면 PMC 아이디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투고 규정에도 없고 최신 논문에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찝찝해서 넣기 싫다 하실 경우에는 다시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 편집 화면으로 가셔서 템플릿 부분에서 저널 아티클에 PMC 아이디가 시작되는 세미콜론부터 PMC 아이디까지 지우신 다음에 마침표는 남겨놓으셔야 PMID 숫자 다음에 마침표가 기입이 되거든요. 이 부분 남겨놓으시고 다시 세이브하면 PMC 아이디 정보는 또 삭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엔드노트의 아웃풋 스타일에 편집할 수 있는 항목들을 확인해 보고 직접 투구 규정과 최신 출판 논문을 근거로 해서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웃풋 스타일 편집 내용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편집된 아웃풋 스타일을 논문에 인용하는 방법은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아웃풋 스타일 지정한 다음에 실제로 논문 작성하는 워드에 인용을 삽입할 부분에 커서를 두고 아웃풋 스타일 지정한 다음에 다시 라이브러리로 오셔서 인용할 사이테이션을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아웃풋 스타일은 이미 내가 편집한 +1 아웃풋 스타일로 지정을 해두었고요. 워드 파일로 가서 스타일 부분에 내가 지정한 +1 오늘 편집한 출력 스타일을 한번 저장을 해주신 상태에서 논문을 삽입하는 방법은 삽입할 부분에 커서를 두고 깜빡거리는 상태에서 라이브러리에 특정 레퍼런스를 인용 삽입해주면 순서대로 인용된 순서대로 이렇게 본문 내 삽입 그리고 레퍼런스 정보들이 이렇게 실제 최근 출간 논문과 동일한 양식으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인용실 확인할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용하시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엔드노트를 너무 믿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요. 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에러가 에러라기보다는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고 저자명이나 저널명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표기가 되어 있는지 눈으로 한 번 더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간혹 질문하시는 부분인데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저자가 간호학 분야였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저자에만 볼드 처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엔드노트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드 코드 제거하시고 직접 볼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인용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엔드노트 온라인에 대한 간략적인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엔드노트는 오프라인으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온라인에 가입하셔서 백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방법들 지금 연결 설정하는 방법들 자료에 추가해 두었고요. 싱크하고 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좋은 점은
그 코어 하시는 분들이랑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레퍼런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런 메뉴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해 두었고, 엔드노트 웹이 예전에는 인터페이스가 조금 가독성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21로 바뀌면서 최근에 업데이트 되어서 인터페이스가 엔드노트 오프라인 버전과 거의 유사하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계정 하나 만드셔서 일일이 USB에 들고 다니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하지만 또 백업용으로 한번 연결을 해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시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요런 표기가 뜨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앤 비블리오그래피라는 워드에서 이 메뉴만 한번 선택해 주시면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요게 뜨는 이유는 네트워크가 조금 느리거나 뭔가 이러한 부분들이 누락됐을 때 발생을 하는데 이 버튼으로 해결되니까 전화 제일 많이 오시는 부분이거든요. 요 버튼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드노트의 레퍼런스들을 엑셀로 반입하는 방법도 종종 물어보시는데요. 요 부분도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아웃풋 스타일을 지정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시험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10개만 지정을 해서 엑셀로 한번 반출을 해 보겠습니다. 엔드노트에 모은 정보를 엑셀로 반출해서 간단한 통계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방법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아웃풋 스타일을 엑셀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실게요. 검색을 해 보시면 이렇게 베이직 엑스포트 투 엑셀이라는 아웃풋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얘를 추지한 상태에서 가져갈 레퍼런스들을 선택하고 컨트롤 K라는 단축키를 씁니다. 아니면 우클릭 하셔가지고 이 카피 포매티드 레퍼런스 메뉴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단축키가 좀 더 편해서 컨트롤 K를 하고 나면 엑셀 화면에서 컨트롤 V만 해주시면 이렇게 필드는 조금 정리해야 되지만 레퍼런스 정보가 엑셀로 옮겨지게 됩니다. 기존 가져가는 정보를 보면 레퍼런스 타입과 저자명, 출판 연도, 논문명, 그리고 저널 정보들, 그리고 초록까지 여기 보시면 초록 정보까지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엑셀로 반출하셔서 정보를 관리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레퍼런스 엔드노트 활용하실 때 이 에디트 부분의 프리퍼런스에 가시면 자주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이 저장 위치라든지 처음 열기 할 때 라이브러리를 매번 새로운 걸 열기보다는 내가 사용했던 거 기존 라이브러리 열게 할 수도 있고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엔드노트로 조금 세팅을 바꾸고 싶다 하실 때는 이 프리퍼런스에 가셔서 항목들 확인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좀 더 편안하게 엔드노트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엔드노트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인용한 혹은 수집한 레퍼런스 정보만으로 타켓 저널을 추천해 줍니다.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룹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우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그 매뉴스크립트 매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추천해 주는 저널 정보를 타겟 저널 선정하실 때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서로 공유하시다 보면 워드 파일만 보내서 작업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라이브러리 자체가 손상돼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워드만 있고 라이브러리에 뭐 레퍼런스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워드 자체에서 트래블링 라이브러리라는 메뉴로 해결하실 수 있고요. 또 라이브러리 자체가 데미지가 가서 복구를 해야 될 때는 이 엔드노트 메뉴에서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런 기능들을 알고 계시면 좀 변수가 생기셔도 당황하시지 않고 엔드노트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자료 백업하고 전달하는 방법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